김어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결정적으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알로 봐요. 실제로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던 게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습니다만 매불쇼나 뉴스공장이 내란 극복 이후에 실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상당히 그 입장과 정체성이 대단히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고 이제 플레이어로서 작용을 한다. 어느 정도 이제 대한매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의 플레이어성이 있어요. 마치 무슨 객관적인 척하면서 자신들은 아무 뭐 관련이 없는 것처럼 네. 조작질하는 조중동도 사실은 플레이어거든요. 엄밀하게 보면. 근데 플레이어성이 좀 더 강한데 매불쇼는 그나마 좀 낫다고 보는 게 오늘 저는 극명하게 이제 문제다. 그러니까 조승래 사무총장이 국민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김어준 씨한테 보고를 하더라고. 그리고 김어준 씨가 계속 지시를 하더라고. 이거 대선 전에 해야 됩니다. 대선 전에 나오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부르면 또 나와서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이게 실제로 이 내전 회의, 국무회의가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에 또 뉴스공장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느꼈던 상황이 이제 실제로 이게 대결 국면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뭐 내란 극복 과정에서는 뭐 나와서 빨리 얘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또 부를게요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방송 진행상의 뭐 그런 멘트겠지 했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후보자들 불러서 막 노래 시키고 뭐 절 시키고 저 오바 아니야? 당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다가 오늘 보니까 전대 전에 백서 발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는 취지로 답변하고 그럼 그 전에 나오면 와서 또 하라니까 뭐 부르겠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고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그 지방선거 때부터 드러났던 게 그 언론인이라면은 정보를 이제 가감없이 전달을 잘 해주고 그다음에 알아야 될 것과 굳이 알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옥석을 가려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편집권 이런 것들이 이제 요체라고 봐야 되는데 김어준 씨 방송을 항상 보다 보면 그게 아니라 가르쳐요. 너희들은 배워라. 사무총장 뭐 당 대표 불러서 가르친다니까. 네, 그 노래 시킨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정우 후보. 제가 그 방송 보면서 느낀 게 노래 시켰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쇼킹한데 사실 목 쉬어 있는 유세하는 사람이 목 쉬어 있는데 노래하라고 그러는 그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고 화가 나는데 본질은 그 전 앞뒤의 맥락을 보면은 그렇죠. 한 땀 한 땀 검사하는 선생님 같은 거야. 너 유세송 한번 해봐. 어떤지 한번 들어보자. 그거 좀 별론 것 같아. 구원 이거 좀 길어. 이런 첨삭 느낌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그 포지션이 그게 어디 언론이에요. 상황이지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치욕스러운 비유긴 하지만 조중동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2명 있다. 충정로 대통령. 그런 비유까지 충정로 대통령.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좀 각성을 해서 그 방송이 아니더라도 본인 홍보할 수 있고 정책 홍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김어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그리고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알로 봐요. 유시민도 그렇습니다만 유시민도 엄밀하게 보면 김어준이 알로 봅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의 출연자로서 김어준 장단에 맞춰 춤추는 당시 하정우한테 강요했던 것처럼 그 관계성을 인정하고 들어간 사람이야. 유시민은 전혀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이재명은 항상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리고 경기도지사 또 그리고 당대표 대통령 이르기까지 알로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도 마찬가지로. 근데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다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픽해가지고 정치 안 한다는 사람 그 지방까지 내려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문재인 그 후보 당 그 출마도 시키고 그럼 우리가 다 알아. 그 본인이 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이재명, 김민석은 단 한 번도 도움을 받거나 제대로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빚을 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러도 안 오고 뭐 이렇게 하라고 오다를 내려도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선의로 해석하면 김어준 씨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겠지. 근데 악의적으로 해석하자면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흔들고 싶겠지. 기스를 내고 싶겠지.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정청래 대표예요. 뭐냐면 실제로 이런 뉴스공장의 상황으로서 역할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반헌법적인 행위가 언론을 빙자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우리는 민주당 의원을 대의제 하에 우리가 뽑아가지고 다이렉트로 우리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상한 제5부가 생겨나가지고 거기서 지시를 해. 그런데 그런 것들의 폐해를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오보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엠바고 파기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말을 계속 이상하게 거꾸로 해석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청와대는 출연 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연히 출연 안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든 항의를 하는 그리고 계속 지금 드러나지 않은 오보들이 있었고 대통령이 실제로 불쾌한 적도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 저만 본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엠바고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출연 안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청래 대표는 틈만 나면 가서 보고를 하잖아요. 안지 게시판 글 쓰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청와대와 정청래 대표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이 이제 방송 출연을 통해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점에 대통령이 이번 지선 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내렸고 심지어 지금 이태리 순방 과정에서도 그 긴 장문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20분 동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거꾸로 해석해. 그러니까 답답해서 다시 한번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 바쁜 와중에 그 장문의 글을. 1,500자 가야 안 된다고. 예, 바로 이 텍스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 반응이 나왔나요? 뭐 그냥 뭐 직접적 언급은 없었고. 세계적인 월클 그 그냥 조성래 사무총장만. 오늘 안 그래도 이제 기자들이 이게 지금 바로 그 물어봤어요. 6월 13일. 네,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야당과 여당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야? 야당한테 얘기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여당한테 얘기하는 걸 거잖아. 줄줄이 사익이 아닌 대의에 그다음에 결과보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라. 균형 감각 필요하다. 뭐 이런 쭉쭉쭉. 균형 감각은 뭐겠어요? 결국은 뉴 이재명을 통해서 국민을 상대로 정치해달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보여주신 그 3번 낙스베버의 3번 항의 옆에 대통령께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 좋아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다셨단 말이죠. 그 부분에 저는 이 주석을 다시면서 대통령의 심정이 이거 모르는 놈들 많다. 지금 여당 안에 모르는 놈이 너무 많다. 김대중 대통령이 확장성의 원조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보다 앞서서 오죽하면 DJP 연합을 했잖아요. 네. 그때 저도 사실은 욕하고 한 사람 비난했습니다만 많았습니다. 안 했으면 어떻게 이 집권합니까? 독재 고리를 끊었겠어. 그 뒤에 보면 바로 이제 주석이 이어지는 게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에 이만 쫓는 기회주의 되지만 뒤에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 이게 지금 여당에게 주는 정확한 후자의 요 문장이 그렇죠. 너네들이 지금 1년 동안 한 꼴이 이거 아니냐. 이 엄중한 경고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글을 하나 받았는데 제 평론을 보시고 어떤 분이 이제 코멘트를 주시는데 거기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시민 작가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질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나 같으면 그만두겠다라면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계속. 그 이제 정권 말에 아들 문제 거론하면서 근데 그 전에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굉장히 맹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그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중에 김대중 대통령의 서생의 문제의식까지는 내가 좋은데 상인의 현실 감각이 싫어. 그래서 나는 별로 김대중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코멘트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 우리는 사실 그분이 이제 민주화에 사실 살아있는
신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IMF로 극복한 경제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사실. 네. 그러면서 그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라고 하셨냐면 언뜻 보면 막 진짜 이상적인 통일주의자 같죠. 그렇지 않아요.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북한을 시장으로 봤어요. 그분은. 그래서 시장이 열려야 그래야 이념이건 뭐 통일이건 하는 이상적인 감상주의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였어. 길을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길을 내야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DJP 연합을 통해 가지고 네. 정권을 창출해 내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인가 뭐 이런 책에 네. 이런 소회를 밝히신 게 있다고 해요. 그 자기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항상 설득하고 이제 정치를 하면서 하는데 정말 대화가 어려운 게 운동권 학생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참 어렵더라. 이유가 NL과 PD. 예, 왜 어렵냐고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이성적으로 토론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일부의 어떤 운동권 학생들은 본인만 옳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게 얘기하면은 당신 계량주의자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막 매도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있어. 대화가 안 돼서 너무 힘들더라. 교조주의자들이 다.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이 너무나 지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보안 수사권 뭐 유지 이 자식들이 검찰주의자네. 이거 똑같잖아요. 지금 하는 게. 자, 그리고 요거 있잖아.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도 제가 오늘도 사실은 제 주변에서 네. 전화를 몇 통화 받았어요. 대단히 영향력 있는 뭐 유튜버들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저는 뭐 특별히 제가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지만 김어준 씨에 대해서 이 공과를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언제라도 전 김어준 씨랑 소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뭐냐면 분명히 그건 있어. 그 불편할 마음은 알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뭐 문제 털래요 막 그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저는. 저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그 사실 저도 모두가 다 이제 문파였어. 배제의 언어가 되잖아요. 네, 저도 문재인 네. 대통령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그분이 성공하기를 바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정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아, 우리가 뽑았는데 뒤늦게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놈들한테 막 이렇게 잘해줘. 왜 집토끼를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해? 뭐 이런 정서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야. 이해합니다. 이해해. 그러나 이제는 확장성을 가지고 내가 먼저 김광석 좋아했는데 나중에 김광석 좋아하는 애들이 뭐 자기가 찐팬처럼 구는 게 재수 없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진짜 김광석의 음악을 좋아하면 진짜 김광석 싫어하던 사람들한테도 들려주면서 야 좋지 김광석 좋아 알았어 내가 그 콘서트표 사줄게 이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인데 진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최근 한 2년 동안에 정청래 대표로 인해 가지고 나는 원래 민주당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생각을 바꿔서 좀 민주당에 한번 그 지지를 한번 보내보려고라고 설득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기존 지지층을 결집은 잘 하시겠지. 근데 원래 민주당 싫어했는데 정청래 대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좀 내가 민주당 옛날에 싫어했던 거하고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 그런 사람이 저는 있을까 의문입니다. 계속 내부 결집만. 그러니까 솔직히 네. 지금 소위 말하면 콘크리트 내란당 지지층이라고 하는 20%까지는 저는 사실 생각도 안 해요. 그 중도에 있는 30%의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려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거 상당히 데려왔어 지금 우리가.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 걸 또 심지어 모욕을 해. 그러니까 쪽에 있는 사람들. 저 공소 취소 때문에 서비스하는 거야. 잘해주는 거야. 일부러 포섭해갖고. 그 대통령 그런 얘기 돌 때 얼마나 화났겠어요. 자, 사실은 제가 이제 주말 내내 뭐 전화를 다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죽하면 저 긴 글을 다시 쓰셨겠냐. 네. 그냥 정확하게 이제 시간을 재봤는데 대통령이 지선에 대한 평가가 13분 한 50초 되더라고. 네. 그리고 나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얘기가 한 또 3, 4분 돼요. 합치면 정청래, 유시민 등 포함해서 이번 지선과 관련된 평가가 한 20분 되더라고. 저는 바로 한 3m 거리에서 들으면서 정말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이유가 있겠지. 너무나 명확하게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요거는 제가 조금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은 지선 6월 3일 이후에 3일 동안 너무나 낙담하고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대통령도 그 얘기했잖아요. 2, 3일 동안은 제가 불편했다고. 지선 직후에. 그 주변에서 다 봤을 거 아니야. 표정이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더라 이렇게 그랬죠. 비유를 드셨죠. 그래서 대통령을 그때 만났던 핵심 참모들 다 통화를 했어요. 그 와중에 정청래 대표 측에서 청와대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연락이 왔더라는 거야. 정청래 대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응? 나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연락을 하거나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직접 하기 어려웠다면. 근데 세컨맨 또는 서드맨 주변인이 전화가 와서 그대로 다 얘기해 줬대. 대통령 지금 상태를. 그리고 월요일이 됐을 때 네. 정청래 대표가 이거 뭐 승리고 뭐 서울시장 진 건 좀 아파 요 정도가 아니라 나름대로 좀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어떤 성찰적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다는 거야. 그렇죠. 또는 뭐 맥시멈으로는 뭐 당대표 어떤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다든가. 어차피 뭐 전대 나오려면 더더구나 사퇴하는 지점이 맞으니까 자연스럽잖아. 지금 사퇴하면. 약간 또 책임을 어떤 통감하는 느낌도 주고. 그럴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안 나와. 그리고 대통령을 어찌 보면 모욕하는 얘기가 계속 뭐 대통령 최고라고 오늘도 뭐라고 그랬다면서요. 월드 클래스 지도자로 발도 나왔다가 또 그렇게 계속 성찰하라고 막스 베버까지 인용하면서 1,500자 글을 또 썼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또 그런 식으로 다 조롱하는 듯. 나 반명 아니에요. 친명이에요. 대통령 칭송하잖아. 나 친명이에요. 이런 그게 더 불쾌하다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그 대통령 기자회견 도중에 대체 불가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정청래가 글 그것도 12시 네. 25분인가 올린 글이야. 기자회견은 50분까지 했는데 기자회견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 너무 잘한다. 그게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고. 너 잘났다 이렇게 오히려 대통령은 느꼈을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분석이 이래서 나온 거군요.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정확하게 대통령이 계속 보내는 신호 여러 차례 보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호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 좀 책임 있는 좀 진솔한 대통령은 그렇게 통감을 하고 막 아파하는데 사실은 작년은 그 6월부터 반쪽짜리 임기였잖아요. 2025년은 예산도 윤석열 예산이었고 그렇죠. 올해도 100% 이재명 예산은 아니야. 작년에 기존 틀 가지고 이어진 게 많거든. 예산을 6월인가 7월부터 짜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이제 이재명 표 예산으로 급히 바꿔가지고 사실 어찌됐든 간에 첫 해란 말이야. 네. 온전히 수행하는. 근데 당이랑 뭐 진짜 쌍끌이로 가보려고 했는데 지방정부도 저렇게 서울 가장 큰 대마 서울시 정부도 뺏기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너무나 실망감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정청래 대표가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오늘까지. 더 열받는 게 뭐냐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은 당무 개입을 하는 나쁜 사람이 돼 있어요. 국민의힘 패널들 오늘 저 뭐 방송 돌아다니니까 하나같이 논평이 다 그래요. 정청래 난 싫어하지만 대통령 저렇게 지금 국정이 간섭하고 X에 글 올리고 아주 경박하다. 간섭하고 말이야. 선을 넘었다. 다들 그렇게 공격해요. 순식간에 정청래는 피해자가 되고 대통령은 가해자가 돼 있다니까요. 근데 대통령은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정청래 대표는 막 흐뭇해. 막 기자들 막 물어보면 뭐 사퇴하라는 목소리 어떻게 들었냐. 잘 들었습니다. 장난쳐요 지금. 자, 정말 이 당권이 그렇게 권력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마이동풍 당권판 처음 봅니다. 민주당 당권파 반응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여당의 책임 언급에 민주당 특정인 겨냥 아니야. 진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느라고 그렇게 귀중한 시간 20분을 할애하고 일반론적인 하나만 대상도 특정되지 않은 일반론적인 얘기하느라고 그 바쁜 이태리에서 1,500자의 글을 보내겠습니까? 바보입니까 대통령이? 여기 기사에는 안 나와 있는데 대통령께서 스스로의 각오를 밝히는 차원도 있다는
멘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막 조성래 사무총장 멘트인데 보시면 와. 이 대통령이 특정 지도부 비판, 대통령 뜻 왜곡해선 안 돼.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한 얘기 잠깐 뭐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당은 신념 하나보다 책임 하나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정청래 대표님을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럼 그건 해석이니까요. 대통령님 스스로에게 새롭게 당신도 각오를 하시는 뭐 그런 것으로 막스베거의 책임 정치를 말씀하시면서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도 여당의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지도부라기보다는 특정 인사 혹은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 지랄하고 이렇게. 아이고, 이건 제가 편집한 거 아닙니다. 야, 진짜 제가 대통령 뜻을 옆에서 취재한 입장에서도 정말 답답하고 뭐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는데 지금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어떻겠습니까? 저런 지도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성래 사무총장이면은 모범답안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대통령께서는 우리 모두의 자성과 새로운 각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와대는 지금껏 참 열심히 그 방향대로 잘 해오셨는데 저희 당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누구 저격하는 것도 아닌 게 되고 자기가 자성하는 거니까 책임 있는 자세가 되고 좋잖아요. 그리고 내란당에서는 또 공격할 빌미도 없어지고. 없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게 뭐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대통령 메시지도. 그렇고. 대통령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 없이 그냥 저 멀리 가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자성에 자기한테 고백하는 셀프 뭐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니야. 아무 자기도 쓸모없이. 정말 저 정도 정무의식, 저 정도 어떤 책임의식 없이 당대표나 사무총장이 있으니 이게 선거가 이 모양으로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판단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해나님께서 슈퍼챗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글 올려주셨고요. 골든 님도 검찰의 칼을 쓰지 못하니까 더 막 나가는 것 같다. 국민들이 그 칼을 대신해줘야 된다. 야, 진짜 폐부를 찌르는 말씀하시네요. 도도한 님도. 마찬가지로 사실 대통령은 자기가 권력, 소위 말하면 권력기관, 국정원이라든가 과거에 국정원 조난 자료 가지고 사실 정치했거든. 야, 누구 어느 의원이 술집에서 이렇게 하고 누구랑 내연 관계고 그렇다며 한마디면 정리가 됐다고. 그런 거 때문에 직보 받았잖아요. 국정원장한테. 우리가 아는 민주당 대통령도. 근데 국정원 조난 자료도 안 받아. 검찰에 대해서도 모두 다 내려놨어. 그리고 심지어 방송사 사장도 대통령 마음대로 이제 임명 못 하잖아. 과거에 문재인 정부만 해도 그냥 찍어서 앉혔잖아요. 방송사 사장. 그 대통령 다 내려놨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민주적인 리더십을 시험하고 조롱하는 듯한 저런 민주당 당 지도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